네, 반갑습니다. 6월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가 후에 바로 한국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방한 반대를 위한 집회가 29일 날 5시 시청에서 열리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한다고는 일정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29, 30 이렇게 1박 2일 동안 잠깐 들르는 거죠. 잠깐 들르고 돌아가는데 한국에 왜 오는가? 목적 없이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초강대국이라고 하고 그런 나라의 대통령의 일정이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목적 없이 잡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왜 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한 3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3가지 이유, 3가지 합의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데 웬만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3이라는 숫자를 우리 또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목을 뭔가 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제목 느낌도 주고 그래서 또 제목을 그렇게 좀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오는 3가지 이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은 그 얘기하기 전에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국내의 진보 개혁 진영의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나마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는 그나마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정한 기대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작년에 만났나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재선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입장, 감정, 정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는 트럼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이죠.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패권 국가의 미국, 제국주의 국가의 미국, 미국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트럼프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미국을 바꾸는 인물이 아니고 미국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인물이 트럼프다. 트럼프로 상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의 맨입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한국 민중들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미국 군수 자본,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는 완전한 미국의 국익, 제국주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에 관련해서도 친서가 지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많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다시 이제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반 또 분석을 동원해서 북미 3차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 스스로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미국의 입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북미 관계 대전환은 작년에 우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대전환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지만 그 대전환의 과정은 굉장히 격렬한 충돌과 갈등, 투쟁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친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그게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북미 관계가
전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 밑으로, 물 위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굉장히 격렬한 투쟁을 동반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전환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미 관계든 한미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되는 건 아니죠. 말로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이 동원이 되지만 그 말이 동원이 되고 서명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격렬한 투쟁이 동반되는 게 국제 관계라는 거고요. 특히나 적대적인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인 대결이라고 하는 그 북미 관계, 북미 대결 자체가 이 편지로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가 환상을 버려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의 지금 목을 조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를 보면요.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문제겠죠. 북한의 군사 조치 그리고 대외 행보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목을 조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화를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대국의 체면이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은 하지만 대화를 갈구하고 있고 대화에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런 것이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뭐 북의 군사력 또 북의 군사적 조치 또 대외 행보들 대외 조치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목을 조는 요인들이다 이런 겁니다. 자, 어제는 또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해서 트럼프의 참모들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네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미 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 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 행사의 방아쇠를 주저없이 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날린 거죠. 특히 대북 강경파들, 대표적으로 볼턴, 폼페이오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 사퇴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군부 강경파들이 양 수뇌부들의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모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조치들, 이런 대외 행보들도 트럼프의 목을 어떻게 보면 조이는 거겠죠. 일각에서 뭐 한쪽으로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행보에 공간이 생기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심 뭐 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목을 조이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 관계에서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는 문제가 또 트럼프의 목을 조이는 것이다. 자, 북중 관계는 엄청난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본 북중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기보다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미 공동정선을 꾸리는 동지관계임을 확인한 북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자,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북에 대해서도 계속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반제 반미 입장으로 더 관계를 강화했다. 그러면 미국의 전략에서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것. 그 다음에 북러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을 했죠. 이것도 북중러 관계가 점점 강화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점점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숨막히는 현상이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작년 올해 거쳐서 북이 계속 사회주의권과의 관계를 점점 더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과 베트남의 교류 강화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수시로 지금 북의 문화예술단 고위급 인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사회주의 나라 아닙니까? 라오스와의 관계도 또 강화되고 있고 시리아와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권과의 강화를 점점 더 강화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고 우호적인 나라들과도 외교 관계를 점점 두터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숨막히는 과정이다. 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친서를 통해서 우호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북의 강경 입장 그리고 미국에 대한 포위 고립 행보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서라는 게 설린 우호적인 입장에서 내는 게 기본이겠지만 지금 미국이 보내는 친서는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북의 어떤 대미 공세를 일정 정도 여유를 갖기 위한 미국 여유를 갖기 위한 숨돌리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로 좀 이것도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우선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막 했지 않습니까? 자, 제국주의 미국의 기본 특성은 그겁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엄청 강한 것이 미국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미국의 대외관계를 대외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북한은 존경할 만한 적이고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뭐 무시해도 될 정도의 뭐 우방, 동맹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미국의 특징이다. 자, 그런 특징이 고스란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죠. 어설픈 중재자인 한국에게 아주 강경한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건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하웨이를 비롯한 대중 경제 제재, 경제 봉쇄, 경제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30일 날 뭐 경제인들하고 만남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제인들하고 만나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중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못하니까 아마 트럼프가 직접 하는 모양인데요. 자, 그런 것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 그래서 남중국해에 한국의 군함을 파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거부를 했다고 보도는 되기도 했습니다만 군사적인 동참, 대중국 포위를 위한 행동에 대한 동참까지 요구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큰 압력이죠. 그래서 경제전쟁, 군사전쟁, 이런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리스 대사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빨리 풀어라.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할 거라는 거죠. 한일 관계 해소,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또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늘 했던 얘기입니다. 남북 관계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4월 달 원래 이제 그 한국 정부는 그 2차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잘 결정이 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 깨진 거죠.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온갖 언론에다 얘기를 해놨는데 한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시기상조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남북관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대북 쌀지원 정도만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계속적인 동참을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참 요구가 이번 그 방안의 기본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위비 분담금도 얘기를 꺼내겠죠. 이번에 그 일본 가기 전에 오사카 G20 정상회담 가기 전에 미일 안보 조약 이것도 미국 일방적인 손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것도 일본에 대한 압박을 암시하는 거겠죠. 한국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추가 지출, 추가적으로 더 방위 분담금을 더 증액시켜라 이런 요구를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방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 한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국빈인데 반대하면 되냐? 이런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반대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동참 요구를 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우호적인 손님이 아니고 강도가 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 7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